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고개 쪽에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이 떨렸다 합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계속 몇 번씩 쓰다 보니까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간증해보니까, 나한테 제가 얘기해보니까 되게 많이 떨렸답니다. 당연하겠죠. 떨리겠죠.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쉽겠습니까? 강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결과물이 보여야 되는 거지만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고면 작가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아가자. 일단 행동해보자. 왜냐하면 행동하다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수정하면 되니까. 우리 인생도 아주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겠습니다. 행동 안 하는 게 더 발전에 제한되는 거지, 행동하게 되면 무엇이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결국 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시스템대로 움직이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소자본법, 놀라운 통찰을 통해서 나의 사유의 시선을 끌어와서 정말 놀랄 만한 재능을, 능력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자. 바조처럼 냉정하고 보요처럼 긍정하라. 사람의 습성을 알게 되면 너무나 재밌다. 왜냐하면 그 습성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소년이 온다. 엄청난 좋은 에너지가 온다. 끌어당의 마법이 온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성원입니다. 트로트, 가요, 히트성. 어제 한번 시험도 올랐지만 조회수는 많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기쁘게 웃겠죠. 깨어나 예배하라.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조물을 주라. 분명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기쁨해 줄 것이다. 부의 역설, 생활을 거꾸로 함으로, 역발상함으로, 상상만으로 나는 이미 부자가 되고 정말 성공자 인생이 되었다. 머리도 달려는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습관을 처음에는 초보자가 어렵겠지만 계속 연마하고 하게 되면 나도 일타 강사, 나도 프로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조건 발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 손해를 강조하고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발린다. 대화의 품격, 상이라는 말, 좋은 말을 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사랑한 마음, 응원한 마음을 안겨줄 것이다. 오늘은 모처럼 백만여자 시그널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고민 작가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에 상관 있으면, 신경 쓰면은 주저하겠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행동이나 생각이 제한이 풀리겠죠. 그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거나 책을 읽어준 남자 청춘가게.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이 가만 생각하면 부자들은 기회가 있죠. 기회를 팍 알아차서 무언가 한 것을 느낍니다. 저도 한 10년 전, 5년 전 엄청난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발견을 했지만 아니 발견한 게 아니죠. 그냥 남이 근데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뭐든지 남들이보다 앞서가야 그 돈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만약에 내가 까치봉인가? 까치봉 맞나? 셀카봉 그를 행사장에 거기 뭐 그거 어디냐 그냥 여기 프로 야구장에 거기를 팔았으면은 엄청나게 팔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또 행사장에서 어떤 그거 뭐냐 대학교 행사장에 같은 거 있잖아요. 야광모 같은 거 엄청 팔았잖아요. 아는 지인은. 근데 그때 근데 기회를 못 잡고 응?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갈 성장을 본다. 그렇죠. 관점이 틀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갈 손해를 본다. 이게 리스크를 볼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무언가 볼 것인가 다릅니다. 3을 실패봤다면 10을 벌 수 있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3을 실패 안 보고 5를 가져갈 것인가. 그거 틀리죠. 거기다 그 사고 방식도 틀리고 사업도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 문제다. 그렇죠. 금연이 혹은 부정적인 생각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했다. 이 대화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은 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뭐 한다 하면 사람 눈치 보고, 뭐 한다 하면 사람 어떻게 볼까 그걸 판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잘못되면 어쩐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은 주된 마인드다. 이 좀 성공을 못하는 분은 뭐 하다가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책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의식적으로 앞으로 나가가는 행위, 습관을 연마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인도 차선이 있고 서해 차선이 있고 추가 차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천을 못합니다. 마음만 있습니다. 마음은 뭐 원이래.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를 딱 머릿속에 입력하고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층은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를 책임지고 내가 잘되게 만들어질 것이다. 마인드를 행동한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목이 좀 밖에서 일했더만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부자들은 성공에 기대한다. 그렇죠. 자신 능력을 확실하고 독자성을 믿는다. 저도 이렇게 십적 독서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읽으면서
하는 게 언제가 비를 발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 그렇죠. 보장이 클수록 위험이 크죠.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지만 기꺼이 감수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언젠가 자기가 들을 줄을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도 좋은 쪽으로 믿어야 됩니다. 혹시 뭐 도박이나 혹시 뭐 다단계나 혹시 뭐 이상한 데 투자해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죠. 내 주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안 좋게 됐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응? 책을 투자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혹이라도 이상한데 뭐 투자를 하거나 또 주위에 주식 같은 것도 잘못 쓰면 내 아는 그 동생 후배는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주식을 하다가 엄청난 손을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엄청난 돈이 모르겠지만 아마 3천만 원도 잃었다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뭐 어머니랑 아버지 친구 동생 상태가 아니면 좀 안 좋아서 대화도 잘 없다 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를 잘못한 겁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은 근거 없는 위험에 뛰어든다. 그쵸? 이 책을 보니까 근거 없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하게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아니죠. 다 알고 있진 않죠.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다 덤비는 거 아니죠. 알면은 선수계예요. 알면은 천재계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 근정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저는 100일만 하려고 했더만 이렇게 400을 넘게 450 정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문은 토대로 공유 수준을 결정한다. 그렇죠. 키포트 얘기했구나. 강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늘이라고 핑계대며 시간 벌기의 고장이다. 덤벼들기를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이 강한 사람 특성입니다. 또한 일반 서민층 특성이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지만 하늘이라곤 핑계대면 시간 벌기에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저것 때문에 계속 시간 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를 상을 합리화한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준비하는 중이다. 아, 어제 그거 보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이런 말 했대요. 강의를 처음에는 그 강당에서 쓸 때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한 10번만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긴답니다. 용기가. 왜냐면 실제로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강당에서 하는 거랑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한 사람도 기죽지 좀 않으면 한 10번만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걸 느낍니다. 제 친구들도 뭐 사회에 그 팀장급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한 30명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몇 번 하게 되면 합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 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 멋을 챙긴다. 그렇죠. 부자들은 그런 것이 있죠.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비해 기회적 성공을 안겨줄 것은 행운일까? 우주돈 저 높은 곳은 힘일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달렸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일 해야 할 때 우주의 도움이 있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주는 거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웃을 겁니다. 이놈아 행동이 아니라 이놈아 최선을 다해보라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잘 됐다는 거. 오늘은 우리 고명환 작가님의 그 얘기를 대신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 보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적응성과 자신의 분량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자!